네, 이번에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을 가지고 오셨는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기술 수출 현황부터 좀 알아보죠. 네, 기술 수출 현황에 대해서 최근에까지 좀 부진하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여전히 기술 수출은 견고한 수준이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전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수출 규모는 약 1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전체 계약 건수로 치면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에로가 지금 28건으로 28건 개수로도 작년 개수의 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K바이오의 기술력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네. 인정받는 그게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일 계약 규모로는 그 GC 녹십자셀, 지금 GC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2.2조, 역대 지금 계약 규모로는 최근 규모로는 최대로 미국 머크사랑 고형암 치료제 3종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 머크에 수출을 한 거군요. 네, 머크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오 벤처사들의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라고 하죠. 바이오 벤처사들의 기술 계약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와 보로노이라는 회사가 1조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했고요. 또 레고캠 바이오가 체코의 소티오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랑 1.2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조 원대 넘게 수출한 건 상당히 이 바이오 벤처에서는 굉장히 큰 계약 규모고요. 이 바이오벤처, 이 레고캠 바이오가 수출한 기술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ADC란 그 기술, 플랫폼, 일종의 바이오 플랫폼 기술은 공부를 좀 자세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암세포에 정확히 도달해서 공격하는 약물 기술인데요. 이 바이오도 일종의 플랫폼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또 ABL 바이오라는 회사도 있고, 알트로젠, 상당히 바이오 벤처 회사 중에 이 바이오 플랫폼에 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도 충분히 공부해볼 만한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 섹터가 시장 대비 약세는 보였습니다. 이게 코로나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끼리의 딜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라이센스 아웃, 우리나라는 활발히 수출한 그 기술 계약을 활발히 수출한 데 비해서 글로벌 제약사들끼리의 그 기술 계약은 다소 좀 둔화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을 통해 상당 부분 현금을 확보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머크,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이 상당히 추가된 현금 확보를 통해서 이 중소형 바이오텍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활발하게 이 M&A 기술 인수합병을 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도 또 새로운 그 신규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텍이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 바이오 회사들도 제가 봤을 때 평균 내보니까 기본적으로 30% 넘게는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쌍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도 한번 이 산업의 그 트렌드 흐름이 좀 돌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너무 메타버스에 가려져가지고 바이오가 약한데, 바이오도 한 번쯤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속적인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런 성과가 계속 나올 경우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 그다음에 한미약품, GC 녹십자셀이 이 최종 허들 FDA 승인을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제품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 R&D 성과 지표가 글로벌 빅파마 라이센스하고 계약이 맺어질 경우 바이오주에도 한번 좋은 매기가 돌 것이라 보고 있고요. 2019년 이후 라이센스 계약 규모는 3년 연속으로 총 계약 규모 8조 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 잘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가장 그 강력한 최근 모멘텀으로 치면 크게 9월 달에 아스코라고 아마케가 있고요. 1월 달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업체들한테 우리나라 빅파마를 포함해서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상당 부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분야로는 제가 두 가지 분야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이 글로벌 비만 치료 시장 연평균 23%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54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군요. 네, 전 세계 글로벌 비만 인구가 6억 5천만 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의약품, 약의 효과를 받고 있는 치료자는 2% 미만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효능이 떨어지고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런 부재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이 잘 팔리는 회사가
이 회사는 해외 회사인데 공부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인데요. 노보노디스크의 노보 싹센다가 연매출 1조인데요. 이게 하루에 한 번 주사하고 효과는 6% 체중 감량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잠재 시장 규모가 연간 약 29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고 효과가 18% 체중 감량이 가능한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노보 위고비가 6월 달에 출시됐습니다. 이제 새로 개발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발이 돼서 네. 6월에 이제 출시가 된 거군요. 기존 거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노보 위고비인데 이게 예.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해야 돼도 효과가 18% 체중 감량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인기 많겠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또 노보노디스크가 RNAi 치료제 개발사인 다이너서라는 회사를 약 4조에 인수했습니다. 그만큼 이 RNAi가 신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RNAi 치료제에서 대장은 엘라엘람이라는 회사입니다. 엘라엘람이 노바티스랑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M&A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2024년 까지 그러니까 이 만성질환 분야에서 RNAi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선두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 치료 분야가 예전에 저분자 신약에서 이 RNAi 말씀 치료제로 중에 지금 속보가 잠깐 들어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주가 4천 명이 넘었는데 일요일 기준입니다. 일요일에 4천 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에 최다인 것 같습니다. 4,32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위중증은 727명이 나타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네. 기존에 이제 만성질환에서 저분자 신약에서 RNAi 치료제로 상당히 개발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RNAi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의 상당히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그 국내 회사 중에는 CJ제일제당이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뇨 비만 관련된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 외에도 일라일리라는 회사가 상당히 개발을 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제 기대로 우리 바이오주에도 한번 네. 주목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죠.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항체 의약품 생산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상당히 최근에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생산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했습니다. 그거는 통상 계획을 체결해서 상업화하는 단계가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리는데 5개월 만에 초기 물량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제약사 로슈, 그다음에 머크랑 굉장히 누적 수주액만 약 8조에 달할 정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 통제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중에 가장 낮은 판관 비율, 판매 관리 비율이 10% 미만으로 비용 통제를 잘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37%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일 기대되는 거는 3공장, 4공장 이제 수주 확보에 따른 매출 증대입니다. 3분기에 매출이 4,500억대, 영업이익 1,600억대로 매출액은 64%, 영업이익은 196% 증가하고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누적 매출로는 1조 1,300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연매출 90%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천억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4공장 가동 그리고 CMO, CDMO 사업이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4공장 전체 가동되면 총 생산이 62만 리터로 세계 CMO의 약 30%를 담당할 전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리고 최근에 미국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랑 mRNA 백신을 위탁 생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아프리카 임상 실험을 토대로 mRNA 의약품에서 원스톱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CMO 그리고 CDMO에서 국내 이제 셀트리온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역시 실적으로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영업이익률 40%대 그리고 많은 연구 개발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연구 개발이 25%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압도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유일한 단점이 지금 R&D에 6%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나네요. 네.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대비 매출은 한 5% 정도가 감소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약 3%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고 자산인데요. 셀트리온 관련돼서 재고 자산 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1,500억이 증가해서 재고 자산만 지금 5,400억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재고자산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레키로나라고 하죠. 정맥 주사형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페루에서 조건부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에서 이 렘데시비르에 이은 이 레키로나의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레키로나는 렘데시비르가 처방비가 아마 230만 원대라면 40만 원대로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레키로나가 해외에 그 인도네시아, 브라질, 유럽으로 상당히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3인방이죠. 렘시마, 트룩시마, 그리고 허주마. 그리고 트룩시마는 혈액암이고 허주마는 유방암인데 이 유럽과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렘시마 그 SC, 그러니까 주사형 렘시마까지 여전히 판매 계획은 미국과 유럽에서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재고자산 부분 그리고 레키로나가 얼마가 판매가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 좀 매출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대형사 중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약 60%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45%. R&D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도 약 13%로 골고루 비용 통제도 잘하고 이익도 잘 나면서 R&D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국내에 몇 안 되는 백신 개발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랑 위탁 생산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했고요. 대한민국 1호 코로나 백신으로 기대되는 GBP510이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임상 3상 통과하면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를 기대하고 있고요. 실적 역시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2,208억, 영업이익 1,400억으로 매출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유의할 점은 프랑스의 발레바가 백신 VLA 2001로 지금 백신이 유럽에서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3분기에 누적 현금만 1조 넘게 갖고 있습니다. 1조 2천억의 현금으로 계속 생산 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산시설 증설과 송도 R&D 센터를 통해 연구가 확대될 경우 상당히 CDMO 사업까지 상당히 SK 바이오언스는 실적도 찍히면서 연구개발도 강한 기업이다. 그래서 대형사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오늘 3개의 업체를 소개해 주셨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장 좋게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작은 회사를 갖고 왔는데요. 네. 네, 휴온스라는 회사입니다. 휴온스는 약간 종합 휴온스요? 네네. 네. 휴온스 하면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품이 상당히 다각화됐어요. 일종의 제약회사인데 그 종합, 그러니까 처방전이 있는 전문의약품도 잘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의료기기까지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 건기식 LUB, 그러니까 여성 갱년기 건강개선 유산균이요. 연간 매출 500억대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기 G6가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체외형 인슐린 펌프 역시 신제품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서 상당히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매출이 꾸준히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전 분기 대비 매출이 한 8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용뿐만이 아니라요. 남성용 그 건기식에서도 사군자 추출물을 토대로 남성용 건기식 식품에 대한 신규 성장 동력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기식이 무슨 뜻인가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 건강기능식품의 의료 보조식품으로 먹는 줄임말이군요. 겁니다. 네, 네. 네. 건기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 건강기능식품까지 상당히 신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잘하는 이 치과형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매출이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위탁 생산하는 저만제 생산이 캐파가 기존의 3억 간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 휴온스 같은 경우도 계속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내년까지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주가가 한 30% 넘게 빠졌거든요. 네. 저는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에서 사실 커버리리지 하는 그게 증권사가 많이 없는데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한 8만 원대 초반에서 7만 원 후반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가격 대비 50% 상승 여력이 네, 남아있다. 50% 가까이 남아있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휴원수 분석을 해주셨고요. 현재가는 48,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